오촌TV 1030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24회 제2부 낙동강 방어선에서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천 상륙작전 9월 10일 김홍일 장군이 아침에 찾아왔다. 국회의원 이종현 씨도 왔다. 미 군정시찰 시절 그의 별명은 더티 코드 리였다. 이 의원은 조 내무장관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지 그를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등 대통령에게 강변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중에 정말 좋게 봐주기 힘든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곧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국회 문제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국회란 항상 세상 일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라는 게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웬만하면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했고 아주 빗나간다 싶을 때만 사태를 바로잡곤 했다. 나라면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인내심이었다. 대통령이 경주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 무방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냐고 사람들의 걱정이 대단하다. 오늘 아침에도 비서와 경호관들은 모두 비행장에 남겨둔 채 F-51기를 홀로 타고 떠났다. 저거 야 크기가 오늘도 떴는데. 9월 12일 아침엔 손은일 해군참모총장이 대통령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3,000 해병을 이끌고 정오의 배로 떠난다고 했다. 울산 쪽 동해안에 12척의 큰 함정들이 대기 중이라는 것이다. 한 달쯤 전 대구에서 일본으로 훈련차 떠났던 8,000명의 한국군 장병들도 이번에 돌아와 미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벌이러 간다고 한다. 상륙지점은 목포라는 말도 있다. 저녁 무렵 대구에서 국방장관이와 대통령에게 청도에 있는 피난민촌을 방문하도록 권했다. 대구와 부산 사이 중간쯤에 있는데 기차를 타고 3시간, 다시 집으로 45분 걸리는 곳이다. 신 장관은 또 총공격이 계획됐으나 일본을 덮친 태풍 때문에 연기해야 될 듯하다고 보고했다. 밤새 바람이 미친 듯 불어댔다. 도대체 어찌 될 것인가? 바람 불거나 비 오는 날이면 공군기들이 저걸 공격할 수가 없다. 9월 13일 아침에 조 내무가 대구에서 전화로 대통령이 피난민촌을 방문할 거냐고 물었다. 우리 쪽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화로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움직임을 거론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용히 다녀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화가 끝난 즉시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안 그래도 날씨가 나빠 그동안 좋지 않았다. 윤치영 씨와 유엔 총회 대표들이 오늘 신임장을 받았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의 시먼스 기자가 왔다. 국회를 비난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도 결국은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행동하든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무튼 어떤 기사를 쓸지 주목된다. 그는 우리 상륙작전을 종군치게 할 계획이다. 임명직 장관은 매코맥 대령에게 주겠다고 소련제 권총을 하나 가지고 간다고 한다. 태풍은 오늘 밤 9시쯤 가라앉을 거라고 한다. 아군은 이미 인천과 군산을 포격 중이다. 포항지구에서도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신의가호를. 미군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해야겠다.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추수기 이전에 공격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재촉했었다. 피난민들에게 추수가 끝난 빈 들과 부서진 집에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는 등등의 이유에서다. 추수를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면 전쟁의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셈이다.
워커 장군은 마침내 이 같은 우리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다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다. 누가 감히 우리와 대항해 싸울 수 있으랴. 조그만 비행기로 경주에 간 대통령이 예정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무척 걱정했다. 비행기는 초저녁 5시 15분이 돼서야 도착했다. 이야기를 들어본 적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경주에서 꽤 스릴 있는 경험을 한 모양이다. 미군 부대는 경주 안에 있지만 한국군 사령부는 시 바깥 3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머리 바로 위로 포탄들이 싱싱 날더라는 것이다. 알고 보니 북은 산속에 포진지를 구축하는 적의 유격대를 겨냥한 미군 척 포격이었다. 대통령을 맞은 한국군 사령부에서는 매우 반가워했다고 한다. 전혀 예고치 않았던 불시 방문이었기 때문이다. 경주에서 대통령은 처치 장군과도 만났다. 그는 막사에서 반쯤 취해 카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 한다. 정작 아슬아슬했던 건 정일근 장군이다. 조금 앞서의 일인데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던 도중 야크기 2대의 공격을 받았다. 대통령이 탄 비행기인 줄 안 모양이다. 대통령이 경비행기를 타고 다닐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정장군 비행기는 적탄을 맞긴 했지만 무사히 내려앉았다. 9월 16일 오전 9시를 기해 모든 전선에서 총공격이 시작됐다. 날씨가 또 굳다. 가시인 줄 알았던 태풍이 다시 횡포를 부린다. 어제 하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에 성공했다고 한다. 공식 발표나 보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방송을 들어서 알 뿐이다. 인천 작전은 해군과 해병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워커 장군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 비행기로 지원 포격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그게 미 육군과 해군이 이곳에서 작전하는 방식이다. 날씨가 계속 나빠 모두들 불안했다. 비행기가 뜰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함재기 몇 대가 출격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다. 대통령 비행단에 가 전황 브리핑을 들었다. 여기서도 인천에 가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쪽 전선에서도 전투는 아직 한창이다. 마산 쪽만 비교적 덜한 편이다. 적군의 일부는 지리산 쪽으로 도주하고 있다. 산속에 숨으려는 속셈인 듯하다. 당초 우리 쪽 계획은 적군을 몰아친 뒤 그들이 어디서 재집기를 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추적 개매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날씨 탓으로 시계가 극히 제한돼 비행기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대통령은 한국군에게 보내는 성명을 발표했다.